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단원 세 번째, 전류의 발열작용과 전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생각의 창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과서 14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의 발열작용, 전류의 발열작용과 줄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전류의 허용 전류를 설명할 수 있다. 펠티의 효과와 제백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발열작용. 전기다리미, 전기난로 등은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하여 이용하는 전기제품이다. 그림 3-28과 같이 저항이 있는 금속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전자가 이동하면서 금속 원자와 충돌하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전류의 발열작용이라고 한다. 이때 발생하는 열을 줄열이라고 하며 에너지 단위인 줄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전류의 발열작용은 열을 목적으로 적외선을 발생시키는 전기 히터나 열을 발생하는 전기 다리미 또는 토스터 등에 이용된다. 최근에는 가느다란 열선을 납작한 필름 사이에 넣어 자유자재로 구부릴 수 있게 만들어 장갑이나 의류 내피에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전류의 발열작용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네, 이제 줄의 법칙에 대해서 봅시다. 1840년 영국의 물리학자 제임스 줄은 그림과 같은 수조 안에 회전 날개를 넣고 추를 떨어뜨려 회전 날개를 돌게 한 뒤 낙하한 추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과 물의 온도 변화를 관찰하여 물이 얻는 열량을 측정함으로써 대략 4.2줄의 역학적 에너지로 1칼로리의 열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양옆에 추가 있고 가운데에 수조가 있죠. 그리고 수조 안에는 물이 있고 회전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를 이제 이동을 하면은 이 가운데에 있는 회전 날개가 움직이겠죠. 회전 날개가. 근데 이 물속 안에 이 회전 날개와 이제 이 안에 있는 물이 마찰을 하면서 이 안에서 물의 온도가 변화합니다. 그럼 추가 변한다는 것은 추의 위치 에너지가 변화한다는 것이고 그 변화로 인해 물의 열이 발생하죠. 즉 위치 에너지를 열로 바꾼 겁니다. 네. 이것을 줄의 법칙이라고 한다. 줄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1칼로리는 4.2줄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1칼로리는 4.2줄. 도체 내에 흐르는 전류와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하는 열의 양은 전류의 세기의 제곱과 도체의 저항에 비례한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도체 내에 흐르는 전류와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한 열의 양은 전류 세기의 제곱과 도체의 저항에 비례한다. 즉 저항 R인 도체에 T세크 동안 전류 I가 흐를 때 도체에서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가 모두 열 에너지로 변환된다면 이때 발생하는 줄열은 다음과 같다. 줄열 H는 I제곱 RT 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I제곱 RT. 이 식에 1칼로리는 4.2줄을 적용하여 열 에너지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열 에너지 H는 4.2분의 1 I제곱 RT. 그래서 0.24 I제곱 RT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내용. 0.24 I제곱 RT. 단위는 칼로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를 줄에서 칼로리로 바꿀 때는 앞에다가 0.24를 곱해줘야 된다는 내용이죠. 이 부분 잘 기억하고요. 물체가 열 에너지를 얻으면 온도가 상승하는데 온도의 변화량은 가해준 열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다. 질량이 M, 비열이 C인 물체에 H 열량을 주면 온도 변화는 다음과 같다.
온도 변화는 열량 나누기 질량 곱하기 비열입니다. 온도의 변화는 열량 나누기 질량 곱하기 비열.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고요. 어떤 물체의 온도를 1도씨 높이기 위한 열량을 열 용량이라고 하며 비열 C는 물질 1kg마다의 열 용량이다. 비열 C라는 것은 물질 1kg마다의 열 용량이다. 즉 비열이란 어떤 물질, 중요 나오죠. 비열이란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며 물질의 종류에 따라 그 값이 다르다. 그래서 비열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도 여러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나왔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제를 한번 같이 볼까요? 배운 내용으로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105옴의 저항을 지닌 금속도체에 저항이 100이라는 거죠. 5A의 전류는 5A 1분 동안 흘렸을 때 시간은 t, 발열량은 몇 칼로리인가 라는 거죠. 몇 칼로리인가. 우리 아까 배웠던 공식 H는 0.24 i제곱 RT죠. i제곱 RT. 그래서 0.24 곱하기 전류가 5A죠. 5의 제곱, 저항이 100옴. 그리고 시간은 1분이죠. 1분은 60초를 계산하면은 36,000 칼로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0W 전열기를 5분간 사용하면 30도씨 물 1kg을 몇 도씨로 올릴 수 있는가? 단 물의 비열은 1이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전력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지만 이 단위가 와트라는 거는 얘가 전력이라는 거예요. 전력의 단위가 와트입니다. 전력의 공식은 전류 곱하기 전압 또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또는 저항분의 전압 제곱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 공식도 우리가 곧 배울 건데 꼭 외워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500W 전열기를 5분간 사용하면 30도씨 물 1kg을 몇 도씨로 올릴 수 있는가? 해서 전력은 500, 시간은 5분이니까 300초. 그 다음에 질량은 1000g. 해서 0.24 PT는 0.24 PT가 이거예요. 0.24 I제곱 RT. I제곱 R이 전력 P의 공식과 똑같기 때문에 PT는 CMT. 이것도 위에서 배웠죠. C는 비열, 그 다음에 질량 곱하기 시간 하면은 이게 H였죠. H. 그래서 위에서 배웠던 공식 H는 0.24 PT, H는 CMT. 그래서 0.24 곱하기 500 곱하기 300은 1 곱하기 1000 곱하기 온도의 변화와 같다.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36도가 나옵니다. 즉 초기 온도 더하기 온도의 변화량이니까 66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다음으로는 전류의 허용 전류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전선의 전류가 흐르면 도체의 저항 때문에 출열이 발생하여 온도가 상승한다. 일반적으로 전선은 구리나 알루미늄과 같은 도체를 절연물로 감싸고 있지만 도체에 과다한 전류가 흐르면 온도가 상승하여 열화가 일어날 뿐 아니라 단선이나 합선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열화는 오른쪽에 설명이 나오죠. 절연체가 외부적인 영향이나 내부적인 영향에 따라 화학적 및 물리적 성질이 나빠지는 현상. 화학적 및 물리적 현상이 나빠지는 현상이죠. 절연체가 뭐예요?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절연체는. 그래서 이렇게 전선 같은 경우는 이런 피복, 전기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피복 같은 것을 절연체라고 합니다. 전기 테이프도 하나의 절연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선에 흐를 수 있는 최대 전류를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선의 허용 전류라고 한다. 전선의 전류가 흘러 온도가 상승할 때 전선이 최고 허용할 수 있는 온도를 TC라고 하면 허용 전류는 전선을 공기 온도 TA일 때부터 최고 허용 온도 TC가 될 때까지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를 말한다. 따라서 전선을 허용 전류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적인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전선의 허용 전류는 전선의 종류, 전선의 굵기, 사용 조건, 도체의 허용 최고 온도 및 주위 온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한편 도체의 허용 전류가 얼마인가를 나타내지 않아도 전력을 어느 정도까지 소비할 수 있는가를 알면 저항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허용 전력이라고 한다. 저항이 R볼트이고 허용 전력이 P와트인 도체의 허용 전류 I는 다음과 같다. I는 루트 R분의 P. I는 루트 R분의 P. 그래서 저항과 전력만 알아도 허용 전류의 크기를 알 수 있죠. 예제를 보면은 저항 100kΩ의 허용 전력이 100kW라고 할 때 허용 전류를 구하시오 하면은 허용 전류 I는 루트 R분의 P. 그래서 저항이 100kΩ, 다음에 전력이 100kW니까 서로 나눠주면 1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1은 1이기 때문에 1A가 나오네요. 네. 그리고 심화학습, 전선의 허용 전류.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